안녕하세요. 100년의 행복 희망 대한민국 김연아입니다. 지난 한 주는 교육부가 정한 전통문화 교육기부 주간이었는데요. 전국 여러 기관에서 전통문화와 민속문화 체험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체험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부 주간은 매달 색다른 주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교육기부의 의미와 현장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고풍스러운 한옥이 몰려있는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한적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아기자기한 매력을 지닌 박물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가회 민화박물관도 소박한 멋이 있는 박물관 가운데 한 곳. 이곳에서 학생들이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조선시대의 서민들이 소망을 담아 즐겨 그렸던 민화를 에듀케이터와 함께 그려보는 체험입니다. 선을 먼저 떠놓고 그 다음에 이 검정선은 먹으로 칠해줄 거야. 오늘 준비된 그림은 문자도로 유교의 덕목 가운데 하나인 제자에 형제 간의 협동과 우애를 상징하는 할미새와 앵두나무 등을 함께 그린 그림인데요. 이 박물관에선 평소에도 관람객들이 신청을 하면 일정 금액을 내고 부채나 컵받침 등의 민화를 그리는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교육기부로 학생들에게 무료로 체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원래 박물관의 목적은 전시 교육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전시는 물론이고 특히 그 아이들에게 전통 문화를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교육문화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고 글자에 먹을 칠하고 물감으로 채색을 해야 완성되는 문자도. 끝까지 집중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달리 아이들은 색칠과 테두리 그리기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하는데요. 2시간이나 공들인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꽤 멋진 작품이 탄생합니다. 먹으로 색칠하고 물붓으로 번지게 하고 채색을 하니까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민화를 처음 해서 색칠도 하고 먹으려 하니까 재밌었어요. 오늘 한 게 재밌어서 다음에도 또 하고 싶어요. 그림을 완성하고 뿌듯해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학부모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이거 하는 것도 가격이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애들한테 이런 체험을 많이 해주시면 좋죠. 박물관 나들이를 통해 아이들은 선조들의 삶과 지혜가 담겨 있는 민화를 직접 보고 듣고 그리고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까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화 그리기 재밌어요. 민화 그리기 체험은 박물관의 교육 기부로 진행됐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교육 기부는 사회 각 분야의 기관과 단체, 전문가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교육 기부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한국과학창의재단을 교육기부 지원 전담기구로 지정하고 학교와 학생, 교사 등 교육기부 수혜자와 기업, 대학, 각 분야 전문가 등 교육 기부자를 이어주는 활동은 활발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 기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기부 주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월 한 가지 주제를 정해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기부자와 수혜자를 모아 집중적으로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지난달 주제는 새해와 어울리는 새해맞이 인생설계였고 이번 달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학생들이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과 문화유산 탐방을 해볼 수 있도록 전통문화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민화 그리기를 비롯해 역사문화교실, 예절 다도교육, 문화유산 탐방 등 전국에서 운영된 30개 프로그램에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다양한 체험활동은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 활성화와 창의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만큼 교육 기부의 역할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다양한 많은 경험들이라든지 체험들이라든지 그리고 책에서는 못 배우는 그런 그 나름의 지혜들을
누군가 끊임없이 나눠주고 같이 서로 공감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거죠. 교육기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전 사회가 우리 미래 세대들이 창의적인 인재로 자라나도록 동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 기부의 필요성은 평소 학교에서 접하지 못했던 체험 교육을 해본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전통문화 교육 기부 주간에 사라져가는 전통놀이인 가투놀이를 체험한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시조 명창의 깊이 있는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국어 시간에는 지겹게만 느껴졌던 시조가 시조 명창의 설명을 듣고 들으니 대중가요보다 매력 있는 음악으로 느껴집니다. 처음 봤을 땐 그냥 되게 재밌으신 분이다 생각을 했는데 되게 막 멋있게 시조 처음에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소리가 저렇게 자유자재로 나오지? 되게 놀라고 되게 신기했어요. 시조는 편안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대중가요들은 많이 듣다 보면 좀 피로한 느낌이 있는데 이건 들으면 마음이 잔잔해지는 느낌이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가투놀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학생들은 시조에 더욱 몰입하는데요. 시조놀이라고도 불리는 가투놀이는 아이들이 시나 가사 등을 외우면서 놀던 전통놀이입니다. 카드 200장 가운데 100장에는 시조 전체를, 나머지 100장에는 시조의 종작만 적어놓고 놀이의 좌장이 시조의 첫 구절을 읽어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시조를 찾는 놀이인데요. 문제를 내자 학생들은 카드를 뒤집으며 시조를 찾고 서로 의논도 하며 답을 찾아봅니다. 저요. 청강의 조이 씻은 몸 덜어일까 하노라. 네, 그겁니다. 승패를 떠나서 학생들은 시조를 직접 읊어보고 그 속에 숨은 의미를 배우면서 시조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또 친구들과 몸으로 부딪히면서 놀다 보니 체험의 참맛도 느끼고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정몽주 어머님이 하셨던 그 시조 들으면서 굉장히 옛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시조한 게 되게 멋있다고 느꼈어요. 단순히 암기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하면서 활동하면서 배우니까 좀 더 쉽고 재밌게 나가고 이런 기회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투놀이 체험은 국립국악원 소속 문현 시조 명창이 교육 기부의 의미에 공감해 진행될 수 있었는데요. 기대 이상으로 몰입하는 학생들을 보며 기부자도 함께 즐거움과 희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의외로 우리 학생들이 우리 고시조의 매력에 흠뻑 빠져서 그 종장을 찾는 그 모습들이 너무 밝고 즐거워 보여서 굉장히 앞으로 이 시조 노래를 보급하는 데 있어서 밝다는 전망을 하면서 희망을 가져봅니다.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시조창을 배경음악으로 하는 한국 무용 공연. 사뿐사뿐 한 마리 나비 같은 춤사 위에 학생들은 끝까지 눈을 떼지 못합니다. 가투놀이라는 특별한 체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전통 문화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교육에서 전담하기 힘든 체험 교육을 사회 전체가 힘을 모아 구조적으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은유적인 것,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실수할 수 있는 여유, 또 내가 질문할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교육에서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 소화할 수 없는 사실 그 시스템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교육 기부라는 타이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조화시키면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 좀 숨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빠지는 대신 우리 전통놀이를 즐기는 문화가 조성된다면 어떨까요? 교육 기부를 비롯해 사회 전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